토크 특토. 오늘은 뉴욕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곳이 뉴욕 시청입니다. 내년 1월이면 이곳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새롭게 당선된 시장이죠. 조람 맘다니가 그 주인공입니다. 얼마 전 세계 자본주의의 수도이자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장에 조람 맘다니라는 낯선 남자가 당선돼서 뉴욕뿐 아니라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맘다니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뉴요커들도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정말 아무도 이 사람이 시장이 될 거라고 상상조차 안 했었고, 따지고 보면 될 이유보단 안 될 이유가 훨씬 많았던 사람이에요. 일단 아프리카 우간다 출신의 이민자인데다가 부모님은 모두 인도계고요. 종교는 또 무슬림이에요. 게다가 뉴욕은 미국 도시 중에서도 유태인 자본이 제일 센 지역인데,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벽으로 꼽혔던 건 맘다니가 자기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규정했다는 점인데요.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에서 사회주의자가 웬 말이냐는 반응이 거셌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맘다니가 뉴욕시장이 된 비결 중 하나는 자신의 이런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뉴요커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물가, 그러니까 생활비를 잡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얼핏 생각하면 대체 물가가 뭐 얼마나 세길래 선거가 뒤집힐 정도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뉴욕 물가가 정말 심각하긴 하거든요. 대표적인 거 몇 개 말씀드리면, 일단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요금이 2.9달러, 하나로 하면 4,300원 정도고요. 한국보다 3배 정도 비싼 셈이에요. 또 우버나 택시를 30분 정도 타게 되면 보통 한국 돈으로 10만 원 이상 낼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슈퍼에서 만나는 장바구니 물가도 대단해서 많은 가정의 필수품인 우유는 한 병에 6.99달러, 계란은 12알에 15.99달러입니다. 계란 한 알에 2,000원이 실화인가요? 네, 실화가 맞습니다. 또 스타벅스는 뉴요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숍은 아니긴 한데, 한국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스타벅스 라떼 가격을 볼게요. 메뉴판을 보시면 그란데 사이즈가 5.95달러고요. 여기에 0.6달러 정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보통 커피에도 팁을 1달러 정도는 요구하는 편이니까 최종 가격은 7.55달러, 한국 돈으로 11,100원 정도가 되네요. 이런 뉴욕에서 맘다니는 사람들의 불만을 저격하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무상버스, 무상보육, 공공 슈퍼마켓 도입 같은 거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되겠어 싶기도 한데, 사람들이 이런 공약에 환호하면서 결국 선거에서 대이변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런 맘다니 공약 중에 제일 셌던 거는 모든 뉴요커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집값을 잡겠다고 한 거였어요. 보통 뉴욕시 인구를 말할 때 850만 명이라고 잡고 주택은 350만 채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주택 중에 3분의 1이 자가소유주택, 3분의 1이 월세, 또 3분의 1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료 안정주택들이라고 해요. 근데 맘다니가 바로 이 임대료 안정주택의 가격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한 거고요. 그게 상당히 먹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전체를 놓고 보면 보편적인 주거 형태는 싱글하우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단독주택이거든요. 근데 뉴욕시, 특히 맨하튼에서는 단독주택 자체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타운하우스 또는 아파트에 삽니다. 뉴욕의 아파트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단지형 아파트는 손에 꼽고요. 보통 빌라처럼 낮은 건물인데 층마다 한두 개씩 집이 있는 경우를 아파트라고 불러요. 이건 미국 드라마 프렌즈에서 주인공들이 살던 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맨하튼은 아직도 워낙 19세기, 20세기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연식이 100년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뉴욕 기준으로 지은 지 30년 이내 아파트다 그럼 보통 다 신축이라고 보는데, 이런 건물들은 보기에는 오피스 건물처럼 생겼지만 아파트인 경우가 많아요. 내부 구조는 보통 한국에서 원룸이라고 부르는 스튜디오 형태가 제일 많고요. 방이 있더라도 1개 아니면 2개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오늘의 주제인 가격이겠죠? 이 집들의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2025년 11월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스튜디오의 경우에 월세가 3,500달러에서 비싸면 5,500달러 이상까지도 가고요. 근데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주에 간다 하면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은 그런 지역에서 차고까지 있는 한 3층 정도 집을 통째로 빌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뉴욕에서는 방도 하나 없는 집에 이제 살아야 하는 거죠. 방이 하나인 원베드는 저렴한 건 매달 4,500달러에서 7,000달러 이상이고, 투베드는 8,000달러에서 10,000달러 이상을 각오해야 돼요.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이 렌트비가 12% 정도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지금이 집값이 제일 싼 계절이라는 거예요. 뉴욕은 항상 여름이 렌트비가 비싸고 겨울이 싸거든요. 아무래도 9월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도 많고 유학생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렌트비가 높아지는 건데요. 계약 시점의 월세가 계약 기간 내내 유지되기 때문에 여름에 집을 계약하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 비싼 뉴욕 아파트들이요, 집에 세탁기가 없어요. 저도 처음 뉴욕에 와서 집을 구할 때 진짜 황당했는데요. 사실 이제 세탁기는 21세기 보편 가전이잖아요. 근데 뉴욕은 워낙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배관 문제 같은 게 있어서 세탁기가 있는 집보다 없는 집이 더 많아요. 제가 집을 구할 때도 나와 있던 매물 중에 세탁기가 있는 집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빨래를 어떻게 하느냐? 보통 동네마다 빨래방이 있고요. 아니면 좀 신축인 아파트들은 건물 안에 지하나 특정 층에 공용 세탁실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절대 공짜는 아닙니다. 또 하나 한국과 다른 점은 맨하튼은 지하에 아주 크고 단단한 안반층이 있대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우리나라처럼 지하를 깊게 파지 않는 편이고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건물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를 갖고 있어도 아파트에 차를 못 대고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내고 아파트 인근에 개별 주차장을 따로 계약을 해서 차를 주차합니다. 자, 그럼 아파트 말고 타운하우스는 어떨까요? 타운하우스는 어떤 주택이냐면요, 단독주택같이 별도 입구가 있고 1층부터 한 3, 4층까지 전체 건물을 한 집이 다 쓰는데 벽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벽을 옆집과 공유하는 형태고요. 아마 맨하튼에서 한국분들께 가장 유명한 타운하우스는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주인공 캐리의 집이 아닐까 싶어요. 캐리의 집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갔는데 실제 주인이 집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집이 맨하튼에서 가장 작은 타운하우스로 유명한 집이에요. 이 집은 1873년에 지어졌는데 원래는 옆집인 77번지에 마차를 세워놓는 공간이었대요. 근데 그 집과 옆집 사이에 그 좁았던 공간에 꼬마 집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집 주소도 75와 2분의 1번지예요. 이 집은 너무 좁아가지고 퀸 사이즈 침대는 들어가지만 킹 사이즈 침대는 못 놓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맨하튼에서 제일 작은 타운하우스가 최근에 매물로 나왔거든요. 과연 가격이 얼마일까요? 무려 419만 5천 달러. 하나로 하면 6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1년 재산세를 뽑아봤더니 2만 1,190달러. 하나로 3,100만 원이더라고요. 뉴욕 집값 정말 후덜덜하죠. 근데 사실 이 정도는 귀여운 가격이고요. 역대 뉴욕에서 제일 비쌌던 아파트는 매매가가 3,500억 원, 타운하우스는 매매가 최고 기록이 1,3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뉴욕시의 주택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뉴요커들이 뉴욕시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도시 바깥으로 밀려나거나 정말 심한 경우에는 노숙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뉴요커들은 이 뉴욕이라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애정도 많다는 걸 느끼는데요. 뉴욕이 점점 더 살기 힘든 도시가 되고 특히나 또 가정을 꾸린 뒤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 돼가다 보니까 제가 선거 때 표심 인터뷰 같은 걸 해보면 뉴욕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분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민주사회주의를 외치면서 뉴욕의 물가를 잡겠다고 나선 맘다니, 그 성적표는 내년이 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뉴욕의 물가 얘기 재밌으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